자, 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토지를 분류하는 거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꼭 숙지해서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부동산학이 탄생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부동산의 특성,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요. 자, 이거 바뀌었네요. 자, 이걸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렇게 할게요. 이 부동산의 특성은요, 크게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하면 뭐 토지와 정착물 하면서 잡다하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토지와 건물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의 건물. 근데 이제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주로 이제 토지의 특성, 특히 이제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맨 먼저 뭐 자연적 특성은 뭐 그야말로 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이런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은 꼼짝 못하는 거죠. 이런 걸요. 예, 그 자연적 특성이다. 이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만 인문적인 특성은요.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 이걸요. 인문적 특성이다. 예를 들어서 병합 분할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때로는요 땅을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요 잘라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이거는요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요 땅을 잘라 못 팔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토지의 특성, 특히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맨 먼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부동성은요, 꼼짝 못하는 거죠. 물리적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부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속성이 있다 해서 토지는요,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증성은요, 증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토지는요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생산비 투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요 생산비 투입하면 막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데 토지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어떤 땅이든 똑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비슷한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위치부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형, 지세, 지질, 지반 따지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은요 어떤 땅이든 뭐 붙어있죠. 다른 땅하고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이 정도 네 가지를요 이거를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적 특성. 그래서 뭐 굳이 이게 자연적 특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굳이 뭐 물어본다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게 부부가 딱 있는데 부부가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부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요 합쳐 이용할 수도 있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도 있는 거죠. 이걸요 병합하거나 분할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위치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치라는 것은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똑같은 땅이 있는데 여기도 땅이 있고 여기도 땅이 똑같은 땅이 있는데 비슷한 땅이 있는데 주변 환경이 변하면요 주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상대적으로 주위가 변할 수 있다. 이걸요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땅이고 여기도 땅이 있는데 여기는요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왔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여기는요 그 공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냥 공원이 아니라 공원 묘원이라고 해서 공동묘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땅 똑같이 생긴 비슷한 땅인데 여기는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상대적,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이 변하면요 상대적,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성은요 이거는요 토지라는 것은요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없어지면요, 개인의 땅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사유이기 전에 국토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법적 규제 같은 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국토성이 있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건물의 특성은 이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물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자꾸 물어봤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일반적인 재화인 맥주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구별되는 특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나지 않냐.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비해서는 차이가 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요, 꼼짝 못하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조립식 건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때로는요, 이동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토지는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속적이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생산비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 늘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건물은요, 생산비 투입해봐요. 층수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거는 어떤 땅이든 똑같은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지역에다가 현대가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건축 기법에 따라서 똑같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물만을 따졌을 때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동질성이 있다 표현합니다. 동질성. 그 다음에 지배 혹은 종속성이라는 겁니다. 지배 혹은 종속성이라는데, 자, 때로는요, 이 건물이 때로는요, 토지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 토지 가치를 지배할 수 있다. 때로는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이냐, 아니면요, 50층짜리 건물이냐, 아니면요, 1년밖에 안 됐냐, 아니면 100년 된 건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토지 가치를 때로는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현대 아파트인데,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이게 서울의 강남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요, 강북에 있는 땅이냐, 지방에 있는 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건물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건물 입장에서는 토지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때문에 종속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배 혹은 종속성이다. 때로는요, 토지 가치를 지배하기도 하고, 토지 때문에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배 혹은 종속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얘네들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까 정착물이 뭐야? 정착물은요,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되는데,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는 옮겨 다닌다. 그럼 이거는 한 구조로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동산입니다. 동산. 정확히 따지면 뭐라고요? 동산이에요. 말이 건물이지 사실은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 이 동질성이 있다는데, 똑같이 생긴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만을 따질 때는 똑같은 건물이지만 일단 위치부터 다른 건물이죠. 그러니까 동질적인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토지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건 물어봤다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주로 요걸 좀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토지의 특성을 좀 쭉 알아보는데, 토지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일부러 자꾸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물어보니까 자꾸 이제 읽어보시면서, 자, 자꾸 이렇게 이해를 자꾸 하시려고 하면 무난히, 자, 이거 다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기본 강의를 한 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끝에 가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